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유아 작가입니다. 저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언니들의 인생책, 인생영화의 주인공 현유아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유아 작가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지난주 방송 듣고 다시 오세요. 네, 11월 25일,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이 방송이 나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언니들 혹시 못다한 일들이 있을까요? 위시리스트 중에서 아직 줄을 못 끈 게 있으면 이 시간을 빌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볼까요? 저는 올해를 되돌아보니까 정말 일만 했더라고요. 진짜 제가 녹음할 때마다 근황 얘기할 때마다 제가 들어보니까 바쁘다는 얘기만 계속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그만큼 되게 많았고 사실 그래서 남는 게 많이 없어서 뭘 하면 2022년에 내가 뭘 하나 남길 수 있을까. 그래서 다음 주에 성형외과 상담을 가려고요. 그게 남기는 거 맞아? 그쵸. 나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떠납니다. 근데 그것도 뭔가 좀 불편한 거를 고치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더 이뻐져서 무슨 그러니까. 영광을 누리겠다고. 그냥 좀 더 편하게 살아보고자, 한번,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려고요. 다음 주에 가고 그거 올해 안에 할 거예요? 그쵸. 12월 말에는 그래도 한번 도전해볼 거예요? 그쵸. 도전을 해볼까. 왜냐면 사실 되게 좀 무섭잖아요. 그치. 뭔가 칼을 대야 된다라는 게. 그렇지. 어쨌거나 좀 더 편해지면 좋으니까 나도. 그쵸. 응원하겠어요. 고맙습니다. 못 알아보실 수 있어요. 작가님은 없으세요? 저는 패러글라이딩을 올해만 한 4번 예약했는데 당일에 바람 때문에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진짜 올해에는 꼭 그 겨울바람을 볼로 맞으며 패러글라이딩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스카이다이빙도 꼭 추천드려요. 오.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나면 뭔가 다시 태어난 기분이 드는 약간 그게 있어요. 나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스카이다이빙은. 죽을 때 이런 느낌일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연말에 그런 감정을 느껴야 되나? 네. 이 두려움을 극복했다면 난 뭐든 할 수 있다. 아니, 패러글라이딩을 겨울에도 할 수 있나 보네요. 네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날이 너무 추우니까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패러글라이딩이 그거잖아요. 손예진이 샀다가 북으로 넘어간. 사랑의 불시착에서, 그쵸? 사랑의 불시착은 뮤지컬로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겨울 스포츠를 즐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스키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더 나이 먹기 전에 올해는 한번 스키를 타볼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혹시 두 분은 스키 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타보긴 했는데 제가 레포트를 안 즐겨요. 스노우볼딩이나 썰매를 좋아해요. 그거 누가 끌어줘야 되는 거야? 아니요, 썰매 제가 타요. 굉장히 수동적. 그냥 높은 데서 위로 내려가면 되는 거니까. 저도 썰매파라서 네. 스키는 한 번도 안 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나이에 타도 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사실 저는 제가 안 배우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은 대학교 때는 사실 매년 갔어요, 친구들하고. 근데 정말 매년 갈 때마다 남자 친구들이 거의 다 인대가 한 번씩 끊어져갖고 그래서 이게 너무 군대 무서워서. 면제 받고 저희가 그래서 그때는 안 듣고 저도 어릴 때 그냥 한두 번씩 타보긴 했는데 그냥 썰매를 타야 되나 그러면? 썰매를 타시죠, 같이. 같이 웰리힐리 가시죠. 갑자기 상급자 코스로 가서 그런 건 그럼 아닐까요? 진짜 나도 초보인데? 자존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라고 배웠거든요.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그냥 아름아름 자존심 부리는 애들한테. 그런 감독님 위험해요. 제가 허세가 좀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초급 코스부터 찬찬히 한번 도전해보도록 제가 같이는 가드릴게요. 저희도 가서 고수 치면 되니까. 고수도 치면 되니까. 좋아요. 겨울 스포츠 즐기러 함께 떠나볼까요? 네, 언니들의 인생책, 인생영화. 오늘은 우리 요아 작가님이 선정하신 인생영화로 이야기 나눌 텐데 어떤 영화죠? 네. 모든 곳 한꺼번에라고 이제 직역이 되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크게 치고 시작할까요? 와,
어떻게 이 영화를 선정하시게 됐어요? 그 친한 친구가 영화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이 감독님이 첫 영화를 보고 네. 굉장히 주목할 만한 감독이다. 이제 곧 멀티버스 영화가 나오는데 아주 궁금하다. 그래서 개봉날 바로 보러 갔죠. 그리고 엉엉 울었습니다. N차 관람하셨다고. 네, 3차 관람했습니다. 야, 저도 2차 관람을 했는데 설롱님은 저는 1차 관람했지만 지워지지가 않아요. 한 100번 본 것 같아 진짜. 자꾸 생각을 해갖고. 맞아, 너무 계속 좋았어. 남아있지 않아요? 완전 미친 영화야, 미친 영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쵸? 미친 영화예요 진짜. 미친 영화예요. 그래서 영화 저도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이 감독들은 천재인가? 천재겠죠? 정말요? 네. 다니엘 형제 정말 천재 다니엘 아니에요? 형제? 형제는 아니지만 다니엘스 감독. 다니엘스 감독. 네, 다니엘 콴 감독과 다니엘 샤이넛 감독이 같이 만들었죠. 공동 연출했는데 보니까 이 전작품도 스위스 아미맨이라고 해서 두 사람이서 처음으로 같이 입봉을 한 작품인데 그때도 공동으로 연출을 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굉장히 또 요새 회자가 다시 되고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그게 좀 잔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네. 줄거리 상으로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도 약간 크레이지한 영화인 것 같던데.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그 영화를 궁금해서 찾아보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 첫 작품이기도 하고 맞아요. 워낙 좀 독특한 영화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가지고 예, 찾아보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라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영화 어땠어요?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게 그렇게 가슴을 정말 울렸어요? 1시간 얘기해도 되나요? 6시간 얘기합시다. 일단은 저는 처음에 보고서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나와서 좋았어요. 일단 우리 예스 마담 양자경 배우 출연하고 또 우리 그 넷플릭스 드라마 있잖아요. 101가지 뭐 맞아요. 어쩌고저쩌고. 스테파니 수도 나오고 그리고 그다음 스테파니 수는 그 샹치에도 나왔었더라고요. 맞아요. 깜짝 샹치도 놀랐어요. 나왔어요. 예. 샹치도 봤는데. 그리고 우리 그 왕년의 섹시스타 트루라이즈에 나왔던 제이미 제이미 리 리 커티스. 커티스. 확실히 세월 정말 와, 근데도 멋있어. 맞아요. 연기도 나는 되게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멋있어. 전 제일 반가웠던 게 키호이 칸. 우리 구니스에 나왔던 아역 배우 그거 아시죠? 인디애나 존스 그 아들이었던 인디애나 거. 존스 그 아이 말하는 맞아요. 거죠. 네. 저 인디애나 존스 광팬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봤는데 저 사람을 저 누구지 했는데 찾아보니까 그 아이길래 그 얼굴 그대로 살았어. 그러니까요. 그것도 신기해. 오 마이 갓 하고 그래서 너무 그 반가운 얼굴도 보는 재미가 있었고 또 하나가 이게 주제가 사실 되게 진부한 주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접근을 다정함에 어떻게 대하여 그러니까 가족의 어떤 사랑에 관한 약간 그런 접근인데 아니 천재 아니야 진짜 감독? 완전 천재죠. 어떻게 저런 접근을 하지? 그러니까 계속 놀라면서 봤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1부, 2부, 3부식으로 돼 있잖아요. Everything, Everywhere. Everywhere. 오래 봤어요. 네. 3부처럼 되는데 네. 와 정말 나는 멀었다. 당연하지. 이게 이길 수 없다. 나는 겸손해야 된다 진짜. 그 진짜 생각. 우리가 영화 연출 안 하길 얼마나 다행인지.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도 했어. 그러니까요. 맞아. 진짜. 그리고 약간 이게 메시지 전달이 사실 중간에 막 휘몰아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정신 없는데 너무 확 와. 그리고 다 의미가 있어. 맞아요. 모든 장면에. 확 다가와서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두드려 막는 느낌? 원펀치, 투펀치, 쓰리펀치. 그러니까 아씨 아파 그러면 진짜 막 띵 하고 띵. 울림이 딱 있는 맞아요. 거지. 이제 나 충분히 알겠어. 제발 딱 그 느낌이고 또 좋았던 게 저는 멀티버스는 저는 사실 너무 좋아하는 주제여서 와 이건 항상 옳다. 뭐든 재밌을 것이다 하고 봤는데 이게 사실 여성의 어떤 삶에 대한 접근으로 사실 다가가잖아요. 멀티버스를. 그렇죠. 근데 우리 가끔 이런 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일 또 우리도 사회에서 사실 여러 가지 롤이 있다 보니까 몸이 한 3-4개였으면 좋겠다. 그렇지. 근데 그 로망이 이루어진 거야. 그 영화에서. 그래서 사이다가 되게 많았어요. 그치. 다른 우주에서 온 나의 다른 맞아요. 자아를 실현한. 뻥뻥 뚫리는데 또 제가 좋아하는 그 B급 감성에
그렇지. 그리고 너무 웃겨. 맞아요. 근데 감동적이야. 맞아요. 그래서 감동과 재미가 같이 조화가 잘 돼갖고 근데 지루하지가 않으니까 정말 중간에 이럴 뻔했어요. 그래서 정말 영화 보는 중간에 감독 검색하고 뮤직비디오를 좀 찍었던 감독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저 친구 넷플릭스에서 연락 좀 가겠는데. 정말. 넷플릭스뿐만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마블 영화 찍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정말 왜 닥터 스트레인지를 그 공포 감독 작가가 찍어갖고 작가님도 거의 보면서 계속 뭐 마지막에 뭐 감동도 있고 눈물도 났다고 하셨는데 이런 감정까지 가셨겠네요. 영화 보면서. 네, 그 돌씬에서는 울지 않은 사람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이게 굉장히 재미 요소랑 그 세계관을 양산 펼치는 순간 엘리베이터 맞아요. 안에서 초반에 펼치는 순간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재미를 놓치지 않으면서 철학까지 접근을 맞아. 했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요. 네네네네. 네네. 예, 영화가 그냥 진짜 미친 영화 같았어. 진짜. 그리고 아마 워낙 이 영화를 다루는 그런 팟캐도 많았고 그리고 여러 유튜브 채널들도 많았기 때문에 다 들었던 정보이긴 하겠지만 이 감독도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본인이 ADHD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보면서도 ADHD 같은 영화라는 생각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멀리서 막 산만하게 시작을 하지? 이제 이런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보통 되게 예상되는 생각의 흐름으로 쭉 가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저 멀리까지 갔다가 다시 저 멀리 튀었다가 내 가까이 왔다가 또 멀리 툭툭툭툭툭 튀었다가 다시 합쳐지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막 제 정신이 막 돌아버릴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산으로 가지 않고 잘 모아서 결국에는 목적지에 무사히 안착하게 되는 그 호흡이 너무 멋있는 영화다. 맞아요. 네. 네. 저는 근데 그게 양자경의 힘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물론 너무 안정적이고 이게 딱 중심이 있어요. 중심을 딱 잡아주는 느낌도 있고 원래는 주인공을 성룡 배우로 생각을 했대요. 남자 배우로. 네, 그래서 양자경 배우를 와이프로 그냥 출연시키려고 하다가 맞아요. 아니다 여자를 주인공으로 세우면 더 멋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꿨다는데 너무 잘 잘했다. 바뀐 거. 너무 잘 바꿨다. 너무 잘했다 진짜. 할 얘기가 더 많다. 맞아요. 그러면 네, 그러면 이 영화 아마 보시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기를 바라지만 꼭 보세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네, 줄거리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에블린 그 양자경 배우님이 역할을 해주신 에블린이 미국에서 이민을 와서 세탁소를 운영합니다. 되게 힘겹게 세무당국 조사에 시달리면서 세탁소를 운영을 하는데 마침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분이 이혼을 요구하고 또 딸도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아요. 대혼란에 빠지는 순간 이제 멀티버스 평행 우주 안에서 수천의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이제 가족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와 진짜 스토리는 그냥 이렇게 들으면은 뭐야 그냥 히어로물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법한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먼저 우리 주인공 에블린과 에블린을 둘러싼 가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솔롱님 에블린은 어떤 인물인가요? 제가 볼 때 에블린은 뭔가 우리들의 엄마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정말 힘들게 가정을 꾸리고 가야 되는 그냥 우리 아시아네어 전형적인 엄마 모습? 이민을 간. 그쵸. 이민을 되게 가서. 팍팍한 거지.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서 이제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죠. 남편하고 네. 가서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시작하는데, 보니까 아버지도 조금 병환이 있으시고, 근데 모시고 살아야 되고, 남편도 너무 무능하고, 딸은 지금 이제 동성 연애를 하고 있는데 말을 안 들어 또 엄마의 그쵸. 말을 잘. 엄마하고 소통도 되게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삶을 혼자 이끌어가야 되고 또 이제 지금 현재 세무조사 약간 이런 거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너무 처음 시작부터 힘들게 시작해요. 힘들어. 영화 그냥 자체가. 힘들어. 보기만 해도 힘들어. 맞아요. 손님들도 진짜 되게 이상한 사람 말 모여있고 안 듣는 사람들밖에 없어. 막 동전 먹었다. 다 고장나고 남편 되게 이상하고 막 헛소리하고 있고 근데 정말 모든 책임감과 모든 약간 이런 거를 다 자기 어깨에 이고 가고 있고 이미 가족들과의 어떤 소통의 창구는 다 끊어진 상태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소통이란 거 중요하지 않다. 그냥 생존이 중요하다. 그만큼 힘들게 딱 처음에 보여주기 시작하죠. 사는 게 중요한 그쵸. 그런 인물로 봤다. 네.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그 남편 웨이먼드가 처음에 세상을 구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아, 나 바빠, 나중에. 라고 얘기했을 때, 와, 이거 진짜 엄만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에블린이 갖고 있는 책임감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될 만큼 그 주변 사람들이 무능하게 그려져서 되게 엄마의 감정이입은 잘 못하는 편인데 되게 감정이입이 잘 되는 그런 역할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블린이 굉장히 팍팍하고 뭔가 다 짊어지고 있는 그런 무게에 좀 눌려있는 듯한 느낌은 있었는데 좀 예민하고 되게 날카로운 느낌도 저는 보였거든요. 왜냐면 남편이 계속 뭔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막고 뭐 시키기만 하고 이제 국수 삶아, 국물 봐 이런 거, 그리고 페인트 칠은 어떻게 했어? 뭐 이런 거 계속, 그러니까 뭔가 사무적으로 대하는데 남편은 처음부터 물론 유약해 보이는 인물이긴 하지만 그런 느낌 있잖아요. 계속 대화하고 싶어 하고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좀 짠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딸도 좀 비슷한 것 같아. 레즈비언인데 이미 꽤 오래 전에 커밍아웃을 한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아예 무시. 얘가 뭐 애인을 데리고 와도 그냥 아예 없는 존재처럼 취급해 버리는. 그러니까 딸의 입장에서도 이 엄마가 뭔가 문제가 있고 소통하려고 하지도 않고 나를 이해해줄 마음 자체가 없는 인물로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그러니까 에블린 자체도 짠하기만 한 느낌보다는 이 사람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어라는 거를 처음부터 감독들이 작정하고 보여주고 있다. 맞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게 되게 현실일 수 있는데, 왜냐면 엄마가 그렇게 모든 책임을 져서 아둥바둥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이 평화가 그들에게 사실 이어지고 그렇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 보면서 엄마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내가 어렸을 때 막 대화를 시도했어 이렇게 무시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이 가족들 하나하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당장 생존이 중요한 맞아. 거야. 그래 거기에 내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챙기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거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라는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처음부터도 저는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작 장면부터 약간 이렇게 정신없이 막 보여주다가 갑자기 빵 하면서 일부 너무 좋아요. 제가 그 N차 관람을 해서 정말 초반 장면을 주의 깊게 봤는데, 초반 장면에 어떤 거울 같은 게 있잖아요. 맨 처음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 제일 시작 장면. 네, 그 거울을 주의 깊게 봤어요. 두 번째 관람 때부터. 저도요. 네, 근데 굉장히 화목하게 막 TV를 보는 듯한 느낌이 있다가 거울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팡 하면서 갑자기 바뀌어. 이제 바뀌어요. 비어있는 방으로. 네. 네. 그래서 그 전환도 굉장히 주목을 하게끔 흡입력을 확 높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독. 정말. 그러니까 그 거울씬도 되게 좋았던 게 결국에 선택을 그러니까 이렇게 화목한 모습이 어느 우주에서는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치,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에블린이 선택한 삶은 그 삶을 놓쳐버린 거지. 놓쳐버린 소름. 그 이후에 소름 돋았어요. 삶이 시작되는 거죠. 감독이랑 얘기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일부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에블린이 재밌어요. 몰라, 너무 재밌었어. 이게 보통 우리 히어로물 보면은 뭔가 되게 멋있게 짜잔 하고 이렇게 다른 차원에 있는 인물들이 나타나잖아요. 네. 근데 여기 너무 보잘것없어. 다른 차원에 있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방식이 너무 보잘것이 없고 너무 평범하고 너무 소소해. 그래서 훨씬 좋았거든요. 저는. 맞아요. 네. 등장인물이 한정적이에요.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도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에블린과 웨이먼드 이 부부가 세무조사를 받으러 국세청 같은 데를 가는 것 같아요.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딸이랑 이제 한판 하고 난 뒤여서 원래 딸의 애인이 아버지 돌봐주고 딸이 와서 통역을 해주기로 했는데 싸운 거지. 근데 싸운 것도 너무 현실적이야.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어머니에 대한 실망감으로 나 이제 갈래? 하고 딱 나갔는데 붙잡아 엄마가 가서 딸의 이름을 불러. 조이 하고 불렀는데 그러면 거기서 보통은 달래주겠거니라고 생각하잖아. 머뭇머뭇거리다가 너 살찐 것 같다? 심지어 그걸 예상했죠, 저희는.
몸에 좋은 것 좀 먹어라. 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딸의 입장에서는 뭐야 이 엄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상처받고 또 가는 거죠. 그랬는데 다음 장면에서 나오는 게 이제 국세청을 찾아서 가는데 이제 딸도 없고 딸의 여자친구도 없으니까 아버지를 데리고 이제 국세청을 방문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알파 웨이먼드를 마주치게 됩니다. 그쵸. 어떻게 만나게 되죠? 알파 웨이먼드가 갑자기 눈빛이 변하죠. 눈빛이 변하는 순간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직감을 하게 되는데 나 너무 웃겨. 우양산을 펼쳐서 바로 CCTV를 가려요. 가리고 이제 막 엄청난 정보를 전달하면서 너는 이 세상을 구해야 되고 이런 느낌으로 기계를 막 스마트폰에 설치를 맞아. 해가지고 무슨 소리야 하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게 되는 그런 얘기로 펼쳐지는데 저는 이 알파 웨이먼드의 연기력이 정말 미쳤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진짜로. 했어요. 와 웨이먼드 잘 컸어. 잘 컸어 진짜. 어땠어요 이 연기력? 미친 연기력. 저는 연기도 너무 잘했고 진짜 아니 저는 사실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저 대본집 살려고 하거든요. 저는 웨이몬드의 대사가 정말 너무 주옥 같아서 맞아. 진짜 좋았어. 와 정말 진짜 좋았어. 하나하나가 다 주옥 맞아. 같았어요. 네. 어. 그리고 연기를 너무 잘해서 사실 이제 이게 정말 찌질한 남편과 지구를 구해야 되는 큰 사명감을 가진 웨이몬드가 왔다 갔다 접신을 하잖아요. 왔다 갔다. 근데 그 순간적인 그 전환이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다른 배우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연기 잘했어. 맞아 맞아. 그리고 네. 액션을 기가 막혀요 진짜. 저거 성룡 아니야 진짜? 근데 이것도 다 오마주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다른 홍콩 영화에서 그쵸. 무술 영화 예. 보면서 다 오마주한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 액션 모브를. 그래서 알파 웨이먼드. 알파 웨이먼드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멀티버스라는 게 결국에는 한 시간을 여러 차원에서 동시에 산다라는 개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에블린이 살고 있는 그 차원에서 가장 멀리 있는 차원이자 그리고 이 멀티버스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다른 차원의 삶들을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발견한 시대가 알파 시대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맞아요. 알파 차원인 거죠. 그래서 그 차원에 살고 있는 알파 웨이먼드가 현재 이 시점을 살고 있는 에블린을 찾아온 거죠. 그쵸. 근데 이미 음. 그 알파 에블린은 죽어 있는 상태. 그렇죠. 알파 웨이먼드가 살고 있는 그 버스 차원의 에블린은 이미 죽었고 그렇죠. 그래서 빌런인 조부 투바키를 막기 위해서 음. 지금 요 세상에 살고 있는 에블린을 찾아와서 네가 구해야 된다 이건 거죠. 재밌는 건 이 에블린을 찾아오게 된 이유도 있죠. 네, 그렇죠. 모든 평행 우주의 에블린을 가본 결과 너가 제일 엉망이다. 맞아요. 모든 선택지에서 다 실패를 해서 너는 뭐든지 될 수 있다. 와, 거기서 띵했어요. 근데 너무 공감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선택에서 너가 포기한 것들 때문에 다른 차원의 에블린들이 누리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가 가장 적격이다.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저 그래서 그거 보면서 다른 차원에 있는 난 또 얼마나 잘 살고 있을까. 내가 포기한 게 이렇게 많은데. 전 그래서 그 에블린이 그냥 그 웨이먼드에게 당신이 없는 결혼 안 한 내 모습을 봤어. 너무 완벽했어. 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슬프지 않았어요? 네. 근데 관객들은 다 웃더라고요. 맞아. 나 너무 슬펐는데 그거. 근데 나 너무 웃겼어. 나도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웨이먼드의 연기, 그러니까 키호이 콴의 연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웨이먼드하고 알파 웨이먼드하고 같은 인물인데 분명히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심지어 저는 그 목소리 톤 자체도 네. 되게 유약한 웨이먼드의 목소리 톤에서 그리고 알파 웨이먼드에서 그 뭔가 남성스럽고 우직하면서 이렇게 리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목소리로 이렇게 변화시켜서 눈빛도 달라지고요. 그 연기가 너무 인상적이었고 전 연기가 웨이먼드도 되게 좋았지만 양자경 배우도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사실 양자경 배우 그 에블린의 인생을 생각해보면은 이미 너무 힘들어. 다 내가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차원에서까지 찾아와서 나한테 뭘 또 하래. 근데 근데 그 순간의 고통이 저는 얼굴에 보였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그래서 이제 그 국세청 건물에 앉아갖고 이 다른 차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연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나는 정말 현실에서의 정말 이 세금 문제. 듣고 있어. 막 하는데 또 음. 혼란스럽게 또 이제 다른 또 차원을 구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다른 접신. 저는 에블린의 연기 너무 훌륭했어요. 엉뚱한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다른 차원의 나를 접속을 하려 그러면 조금 엉뚱한 짓을 해야지만 그게 또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 설정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다 있어 보이는 어떤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 어떤 웜홀로 딱 들어가서 탁 바뀌어서 나오는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정말 내가 평소라면 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 이상하다라고 느껴진 행동을 해야 그래야지 다른 차원의 나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맞아요. 그 네. 설정이 너무 재밌었고 보기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 종이 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 짓을 해야지 사실 이게 또 차원 접속이 되니까 가장 그러니까 그게 설정을 줘요. 본부에서 딱 주는 거야. 종이로 손가락을 베어라 이렇게 해갖고서 알파버스에서. 지령을 주는 거죠. 오. 접속을 할 수 있게. 근데 정말 괴로워갖고 거기서 진짜. 관객들이 다 오! 막 이런 느낌으로 왜냐면 우리 다 그 고속 뭔지 알거든. 진짜 그리고 이거 맘먹고 하려면 안 되는 거 알죠? 맞아요. 맞아요.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챕스틱 돌돌 돌려가지고 먹잖아요. 먹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진짜 근데 그 상황이 너무 웃겼어. 그 챕스틱을 돌려서 먹을 때 내가 구해줄게라는 딱 그런 상황에서 그걸 되게 맛있게 우아하게 먹는 거예요. 멋있게 막 진짜 씹어요 막. 맞아. 예. 껌 씹듯이 씹고 음. 그리고 가장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네 디어드리 그치. 제이미 리 커티스가 연기했던 디어드리라는 인물. 저는 그냥 아니 이 유명한 배우가 이렇게 단역으로 나온다고? 이런 조연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계속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해서 맞아요. 제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좋았던 게 또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등장인물이 한정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차원에서 또 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인물들이 다 겹치는데 관계가 다 맞아요. 다른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디어드리가 어떤 또 차원에서는 되게 악역이고 어떤 데서 또 나의 러버고. 디어드리가 어떤 인물이죠? 일단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 국세청에서 되게 많이 파고 들어가지고 뭔가 진실을 밝혀서 집요하게 뭐 이달에 무슨 상 같은 걸 많이 받은 걸 자랑할 정도로 되게 일에 있어서 깐깐하고 꼼꼼한 그런 사람입니다. 왠지 좀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냉혈한의 이미지도 맞아요. 보이죠. 맞아요. 네. 그런데 이 디어드리가 결국에는 이들을 맡게 되면서 되게 곤란해진 거예요. 이 세무조사가 쉽게 넘어갈 리 없겠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데 이 디어드리에게 사랑한다고 진심을 담아서 고백을 하래. 그래서 그냥 좀 또라이 짓을 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했는데 뒤에 그 이유가 또 밝혀져요. 저는 그래서 떡밥이었던 거야. 맞아요. 떡밥이었죠. 가장 기억에 남았던 그 에블린 멀티버스가 사실 그 둘의 사랑 이야기예요. 오케이. 자, 우리 그러면 에블린의 멀티버스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오죠. 여러 버전. 네. 에블린의 여러 차원의 삶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셜록님이 인상적으로 봤던 삶. 저는 바로 그 소세지 손가락. 그 세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그 세계는 사실 그 세계의 배경은 안 나오는데 그냥 그 둘의 관계만 나와요. 이 세계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국세청 직원 디어드리가 양자경의 연인으로 나오는데 둘이 한 집에 살면서 사랑을 하고 있는데 손가락이 우리 먹는 핫도그 소세지 있잖아요. 그 소세지예요. 그래서 손을 못 써요. 다 팔랑팔랑 거려갖길래 처음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저 뭐 하는 세계지? 저 뭐 하는 거지? 근데 하는데 둘이 이제 사랑을 나누는데 뭐 연인이 하는 것처럼 갈등도 있고 그렇죠. 또 이별도 있고 그런 또 아픔의 순간도 있고 그러는데 전 여기서 제일 좋았던 게 메시지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손가락을 못 쓰게 되면 발가락을 쓰면 된다라는 그 메시지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나중에도 우리 피어올 때도 발가락을 치고 있고 그리고 그 연인이 눈물을 흘릴 때도 발가락을 닦아주잖아요. 정말 병맛인데 깨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겨. 정말 병맛인데 나중에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내용이 마무리가 되면서 저조차도 의미가 있는 장면이었구나라는 게 사실 나오잖아요. 내가 못하면 네가 하면 되고 내 손이 못 쓰면 발로 쓰면 되고 감독 왜 이래? 감독 진짜 천재야. 진짜 미친 것 같아. 아니 설정을 어떻게 이렇게 놓죠? 너무 기발한 설정이었어요. 이 맞아요. 멀티버스 되게 좋았어. 그리고 그 기억나세요? 이게 원래 세탁소 안에 그 코인 세탁소 안에 에블린이 운영하는 코인 세탁소 안에 이렇게 큰 모니터가 있잖아요. TV 모니터가 있는데 백인 남성과
인도계 여성이었어요. 인도계 여성이 네. 서로 약간 뭐 사랑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세 개가 이미 손가락이 핫도그 맞아요. 네. 손가락인 거야. 그래서 서로의 입을 이렇게 입에 대고 먹여주는데 찐득찐득한 칠리 소스가 막 배어 나오는 그 장면도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그 혹성 탈출 같은 패러디한 장면인 것 같은데 인간 손을 한 그 원숭이가 마저 죽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는 인간 손보다 더 진화된 객체가 예, 예. 핫도그 네. 손을 한 인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우리 진짜 별거 아닌 존재들이야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도 맞아요. 있어가지고 그것도 되게 흥미로웠어 그 세계에서. 네. 저는 그 핫도그도 다 인상 깊고 뭔가 인상 깊은 게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그 모든 혼란스러운 세계관을 한 번에 이해하기 쉽도록 쿵푸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네. 아. 쿵푸. 네, 그 쿵푸에서의 그 어떻게 되죠? 그 결혼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하고 맞아요. 가는 길에 갑자기 어떤, 불안당들을 만나죠. 네, 근데 그 와중에 그 쿵푸를 아주 도사님이 이제 구해주신 다음에 이제 막 손가락 하나로도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는 쿵푸 실력을 가지고 배우로 진출을 해요. 맞아요. 네, 성룡처럼. 근데 이게 실제로 양자경 배우의 인생 같은 배우로. 행로니까 재밌었어. 네, 그래서 에블린이 이런 드레스를 입는다고라는 생각하지 못할 만큼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이제 무대에 입장하는 그 순간, 아름다운 모습으로. 네, 그것 맞아요.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그 세계에서의 웨이먼드 너무 멋있었어요. 멋있었어요. 대사도 왜 이래 진짜. 그쵸. 그게 뭐 화양연화 패러디한 네, 거라서 맞아요. 네. 그 장면이 이렇게 그 골목길 앞쪽에서 둘이 대화 나누고 하는 장면들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세계를 살면서도 웨이먼드가 그런 대사 하잖아요. 맞아요. 나는 너랑 세금 내면서 살아보고 싶어. 뭐 이런 너랑 결혼도 하고 세탁소도 운영하고 세금도 내면서 살아보고 싶어. 이런 대사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멀티버스 안에서나 내가 살아보지 않은 다른 삶을 되게 부러워하고 늘 그리면서 산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똑같이 전달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저도 그 영화 배우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인상적이기는 하더라고요. 네. 네,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버스가 에블린이 여러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에블린들을 불러오는 과정에서 슬쩍슬쩍 보여지는데 굉장히 빠르게 전개가 돼요. 멀티버스 속 세상에서 이제 에블린이 다른 삶을 살아보는 것 같은 네,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면서 1부가 끝이 나면서 2부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2부에서는 조브 투바키가 에블린을 찾아오는 이유가 밝혀지거든요. 그러니까 1부에서는 그냥 조블린이래. 에블린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했더니 웨이먼드가 알려주는 사실은 이 조브 투바키라는 아이가 알파 버스에서 에블린에게 약간 괴롭힘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서 자기가 진짜 큰 힘을 얻게 되고 그 큰 힘을 다른 차원의 세상들을 파괴하는 데 쓰고 있어. 여기까지만 진실을 알게 됐는데 2부로 넘어가서는 도대체 그러면은 다른 차원의 에블린들을 계속 찾아다닌다고 하는데 왜 이 세계에 나를 또 찾아오게 된 거지? 라는 물음을 계속 가지고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이 조브 투바키가 모습은 조이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딸 조이의 모습인 거예요. 현실 세계에 에블린을 찾아온 목적이 그 세상을 쓸어버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에블린이랑 같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베이글 속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냥 돌이 되어버릴 그치. 마음이었다. 그러니까 그 알파버스 차원에서 사실 이제 거기서도 이제 조브 투바키가 딸이었는데 괴롭히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너무 이제 엄격한 혹독한 한계를 계속 뛰어넘게끔 만들고 하려는 싶었던 과정 속에서 거야. 똑같은 거지 뭐. 이 조브 투바키가 모든 차원의 멀티버스 연결이 다 되면서 그렇지.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결국 이제 허무함을 느껴서 무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결국 찾아간 이유가 나는 죽이려고 에블린 찾은 게 아니라 나를 이해할 수 있고 나와 함께 이 무로 돌아갈 수 있는 에블린 찾고 다녔던 거죠. 이 설정. 진짜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러니까 맞아요. 이 설정은 어땠어요? 완벽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명장면이죠. 우리 다 지금 푸사 이거 아닙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푸사가 바뀌어지더라고요. 저는 근데 약간 다르게 생각한 거는 베이글 속 세상으로 들어가서 돌이 되기 위해 들어간 거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돌은 하나의 그 멀티버스고 아예 나라는 존재를 삭제하고 싶어서 베이글 속 들어가서 그냥 완전 돌도 아닌 정말 무의 세계로 가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이 장면이 나오기 전에 엄청 뭐 휘몰아치잖아요. 온갖 액션과 정말 정신없이 막 휘몰아치다가 그 장면이 아예 그냥 사운드가 꺼져요. 정말 평온해서 맞아요. 와, 저 조부 투바키의 마음이 사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저 정신없게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저 무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너무 사실 한껏 이해가 됐고 우리도 사실 영화를 보면서 그 장면 너무 평화롭잖아요. 맞아. 그리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자막으로만 표현되는 것. 자막으로 에블린이 이제 이것도 대사 처리가 돼요. 무음으로 완전. 모든 걸 망쳐놔서 미안해. 그러니까 조이가 여기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냥 바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에블린이 내가 바보처럼 느껴져. 조이, 새로운 발견을 할 때마다 알게 돼. 우리는 모두 작고 어리석다는 것을. 그게 인간이야.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너무 멋있어. 그래서 그게 사실 말로 나왔으면 사실 우리가 이 정도로 못 느꼈을 건데 평온하게 자막으로 딱 하고 마지막에 하하하 찍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람 소리 들리잖아. 그러니까요. 정적 속에서. 근데 저는 너무 조부 투바키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정말 괴로웠겠다. 근데 저런 표현을 한 정말 감독이 정말 기립박수. 아니 나는 되게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 이 감독들이 알고 그렇게 설정했을까? 그 조부 투바키가 의상이 계속 바뀌잖아요. 맞아요. 네. 초반에 등장할 때 그 골퍼 옷 입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자식을 프로 골퍼로 만들려면 부모들이 진짜 등골이 휘고 자기 거를 다 갈아 넣어야지 만들 수가 있는 존재. 근데 이 과정에서 포기하고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품과 돈과 노력과 너무 많은 것들이 이제 쏟아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걸 외면하지 못하고 억지로 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 특히나 우리 아시아인들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원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부모의 욕심으로 이렇게 자식을 만들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고 거기에 되게 골퍼들이 유독 많이 그런 모습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박세리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완전 물심양면으로 그러니까 무덤에서 훈련시키고 그래서 나는 그게 의상의 변화도 혹시 그 부모의 욕심이나 부모가 바라는 자녀상이 좀 투영되어져서 들어가는 게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볍게 그냥 예뻐서 입었을까 싶다가도 혹시라도 약간 이 감독이 다니엘 칸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국계 미국인이라고 하니까 그런 경험들이 좀 쌓여서 만들어낸 이미지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저도 사실 감독이 이민자 출신인 걸 알고 뭔가 본인도 본인이 느꼈을 그 사회에서 혼란 같은 걸 좀 사실 많이 캐치하면서 보긴 했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이것도 이민자 가족이 살아가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멀티버스 자체로 그냥 연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혼란감을. 그렇죠. 그래서 조부 투바키가 되게 안쓰러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모 자식 간에 세대 차이가 나고 엄마가 딸을 이해 못하고 딸이 막 악동처럼 구는 그런 모습들을 되게 재미있게 재기발랄하게 그렸나 보다 하는데 그 딸의 세대가 갖고 있는 혼란스러움 그리고 어려움, 고통들이 뒤로 가면서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릭터도 되게 좋았고 연기를 너무 잘했어. 네. 스테파니 수가 이 배우 전 다시 봤거든요. 연기 이게 너무 잘했어. 영화 첫 작품이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그쵸? 깜짝 놀랐어요. 샹치가 먼저 아니에요? 샹치에서 안 나왔을걸요? 보니까.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던데. 스테파니 수? 맞아요. 맞아요? 샹치에서 나왔었어요. 배우 검색해봤을 때 영화가 그 한 편으로만 나와가지고 그쵸. 전 근데 천명인 줄 전에, 알았어요. 단역으로? 샹치에서 그 남매한테 나중에 맨 마지막 장면에서 남매한테 친구가 나와가지고 클럽에서 홀 만들어가지고 딱 그 이동할 때 보고 놀라는 그런 표정 짓는 단역? 단역으로 나왔었어요. 네.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 깜짝 놀랐어. 친구가 자기는 배우가 아닌데 스테파니 수를 보면 질투가 난대요. 그러니까 배우가 아닌데도 그 연기에 질투가 날 정도로 연기를 했다. 그래서 와. 그리고 그 얼굴 빅클로즈업 잡아서 이렇게 카메라 보면서 얘기할 때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돌 장면이 언니들한테도 가장 베스트 장면이었을까요?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음. 인간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갈 수
거를 이렇게 보이는 장면이었고 그 돌 이후에 인형도 되었다가 캐릭터도 되었다가 일러스트도 되었다가 이제 그게 다 한 번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근데 다 그런 생각 한 번쯤은 다 하지 않았어요? 진짜 나무가 되고 싶다, 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 다 한 번쯤 하잖아요. 또 그럼요. 저렇게 살면 얼마나 편할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하는 거지. 우리가 왜 템플 스테이를 하겠어요? 근데 약간 돈을 내고. 그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작가님이 지난번에 말한 그 음. 쓸모에 대한 생각도 이 돌 장면하고 좀 연결되어져서 맞아요. 과연 나의 쓸모라는 게 무엇일까?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나는 뭐지? 하면서 진짜 그냥 돌이 돼서 살아가면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진짜 편하겠구나 싶어서 막상 그 세계로 들어가 봤더니 너무 외로운 거야. 너무 무료하고 너무 지루한 거야. 그래서 저는 뒤에 그 고민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다른 차원에 있는 당신을 찾아가면 꼭 이 길이 아닌 다른 길도 있다고 얘기해 줄 줄 알았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진짜 내가 살고 싶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진짜 마지막까지 가고 싶어도 꼭 그 길만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어. 라고 얘기해 주길 바라고 그 세계로 끌고 들어갔던 건데 거기서 에블린이 하하하 같이 웃고 있으니까 정적이 흐른 뒤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이 엄마는 이 세계에 와서도 나한테 이러고 있네? 그런 느낌도 받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조부 투파키의 현혹당한 에블린을 정신 차리게 만든 인물, 그 인물이 그저 약해 빠진 줄만 알았던 남편 웨이먼드라는 사실도 흥미롭죠. 그래서 이 웨이먼드라는 존재는 진짜 다정함으로 무장한 존재예요. 맞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영화 초반부에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혼자 쿠키를 챙겨가지고 그 디어드리를 찾아갔을 때 쿠키를 이렇게 챙겨서 주고 그리고 나중에 정신을 못 차리고 막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에블린이 거기서 중재를 하는 역할도 웨이먼드가 하고 그리고 웨이먼드가 하는 행동들이 큰 게 아니에요. 되게 소소한 거고 쿠키를 챙겨다 주는 것 그리고 디어드리에게 나의 아내가 지금 나에게 이혼 서류를 받아서 지금 정신이 나가 있다. 그래서 조금만 이해를 해달라. 그냥 그 한마디.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정도. 그리고 엄청나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그만 싸웠으면 좋겠어. 맞아요. 다정함을 보여줘. 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 그거 외에 뭐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닌데 그냥 그것만으로도 되게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건드리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저는 이 존재 자체가 감독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다정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의 전개는 언니들 어떻게 봤는지. 저는 사실 웨이먼드를 처음에 남편으로 보면서 저런 남편이랑 사는데 양자경처럼 안 될 여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럴 수 있어. 완전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양자경이 자기가 결혼하지 않은 걸 선택했을 때 자기가 성공한 모습을 보고 안 돌아오고 싶어하는 그런 게 보이잖아요. 너무 이해가 됐어요, 사실은 그게. 근데 저는 그 차원에서 만난 남편 웨이먼드의 모습이 너무 사실 멋있게 나왔잖아요. 이제 거기서는 성공한 사업가야. 그 영화 배우로. 그렇죠. 결국은 서로 사랑을 선택하지 않아서 갔던 길이 서로한테 사실 본인의 각자의 인생을 봤을 때 되게 잘 풀린 길인 거예요. 웨이먼드도 사업으로 굉장히 큰 성공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아까 언급하신 둘이 뒷골목에서 얘기하다가 그래도 나는 당신하고 세금 세탁소도 하고 싶고 맞아 그렇게 세금도 살아보고 내고 싶었다. 근데 거기서 대사가 나오는데 사실 되게 감동받았던 게 웨이먼드가 내가 긍정적인 이유는 이게 성격이어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게 내가 세상과 싸우는 방식이다라는 얘기를 그렇지. 하는데 저 그때 진짜 한 대 맞은 딱 느낌이었어요. 그치. 그래 뭔가 내가 엄청 열심히 하고 엄청 주장을 내가 밀어붙이고 이렇게 살 필요는 없는데 되게 치열하게 살 필요는 없을 텐데 뭔가 더 평화롭고 장기적으로 조금 길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거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사회를 살아갈 때 우리가 친절하게 살아야지라고 사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맞아요.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나한테 뭘 유리한 게 배워야지, 뭘까? 발전해야지 이런 것만 그렇지. 생각하지. 성장. 그 뭔가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전략적인 방법이라 좀 저는 좀 때려 맞은 느낌이고 또 좋았던 거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좀 자극받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나 약간 응원, 위로 맞아. 같은 건데, 결국 그런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또 뭉쳐서 나도 나의 삶에 대한 애정과 또 인류에 대한 또 사랑도 커지고, 나도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더 극복할 수 있는 그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감독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어. 왜냐면 사실 우리 그냥, 좀 쓰잘데기 없는 인형 눈깔 붙이는 아버지일 뿐이지만, 그 다정함이 그냥 세상을 바꾸듯이 어렵지 않다. 행복해지기도 그렇고 그냥 내가 강해지는 것도 그냥 그런 따뜻함이다. 어렵지가 않다라는 걸 사실 보여준 것 같아요. 이 외음도를 통해서. 정말 너무 좋았어 진짜. 너무 좋았죠. 네. 다정함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일상에서 하나씩 조금씩 다 끈기 있게 보여주는 웨이먼드가 치열하게 사실은 분투하고 있었다라는 그 점을 그 홍콩 그 배우 쪽으로 갔었을 때 웨이먼드 성공한 사업가인 웨이먼드가 이게 내가 아까 말씀하신 그 싸우는 방식이야라고 했을 때 맞아 저것도 다 힘이 드는데 왜 난 저걸 무시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친절한 사람 볼 때 저게 전략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싫어하는 사람으로 보지. 그렇죠. 실없는 사람.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좋았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쿠키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디오드리한테 이런 디오드리 같은 냉혈한 여성에게 이 쿠키가 무슨 뭐 효과가 있겠어 했는데 되게 좋아해. 맛있다고 얘기하고 맞아. 행복해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 사람한테는 마음을 여는 문이 되어줬던 거야. 그리고 이렇게 FM이고 보수적인 사람한테 내 와이프가 이런 상태니까 좀만 봐주세요 얘기하면 그게 뭐 통하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래요. 일주일 뒤에 다시 그러면 가져오세요. 서로 다시 정리해서. 그리고 경찰들도 보내고. 그냥 그 말 한마디가 통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인 거예요. 그치. 그걸 얘기해주는 것들이 되게 저한테는 와닿았고 그리고 너무 요즘에 그렇잖아요. 되게 정치적으로나 뭐 보면 강대국들 막 붙어가지고 여기저기 전쟁 일으키고 하는 것들만 보더라도 한 번만 그래 미안 이렇게 말 한 번만 하면 스탑될 수 있는 거를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서 싸움이 더 커지는 것도 너무 무수히 많이 맞아요. 봐왔잖아요. 이번에 참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라서 이 영화가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도 쿠키 한번 배워볼까 봐요. 쿠키 베이킹 클래스.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눈알만 붙여가지고 갖다 주면 얼마나 내 마음이 이것이 내가 싸우는 방식이야. 사랑해. 그래서 저는 이제 다정함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맞아. 그 과정에서 되게 흥미롭게도 그 무기로 무장한 점퍼들 여기선 점퍼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이제 다른 차원에서 불러온 그런 인물들이 그 현재의 캐릭터들한테 들어가가지고 이제 싸움을 서로 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무장 해제를 시키고 조부 투바키와 가족들을 품게 되는 과정이 쭉 펼쳐지거든요. 이제 이게 2부의 거의 끝까지 가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도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초반에 그 세탁소 운영할 때 한 남성분이 되게 찝쩍거리시잖아요. 너 에블린에서 나는 향수가 내가 그 돌아가신 전 와이프가 쓰는 향수야. 근데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진짜 맞아, 진짜였어. 근데 진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 점퍼들을 무장해제 시킬 때 그 할아버지 같은 분이 나오시는데 그때 향 딱 돌리는 순간 무기를 돌리는 순간 그게 향수가 돼서 그 아내분이 썼던 향수가 확 하고 나오는데 그때 눈물이 탁 갑자기 향수에 딱 젖으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다정함의 무장 해제가 돼버리는 그 순간이 인상 깊었습니다. 너무 맞아요. 좋았어. 저는 그 딸이 조이가 자발적으로 이제 그 베이글 속으로 걸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모든 가족이 와서 뒤를 차례대로 잡잖아요. 이렇게 못 들어가게. 저는 그러고서 이제 거기서 못 들어게 하고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조이를 이제 엄마가 끌고 가서 아버지한테 얘 그 친구 이름이죠. 여자친구를 같이 듣고 와서 얘는 조이 여자친구다. 그것도 중국어로. 그치. 설명을 해줘요. 근데 사실 이제 뭔가 나는 갈등이 해소되나 싶었는데 갑자기 조이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듯이 뛰쳐나가버려요. 뛰쳐나가서 엄마가 따라 나가는데 그만하고 싶다고. 엄마랑 따로 있고 싶다고. 그랬더니 너무 쉽게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 뭐야? 뭐야?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렇게 걱정인데? 생각했는데 그래도 딱 붙잡고 했던 대사가 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엄마가 딱 명대사입니다. 붙잡고 나도 너랑 떨어져 지내고 싶고 나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그래도 너랑 함께 하고 싶다 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고백 저렇게 해야겠다. 나 진짜 그 생각이 이거야. 이 대사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고. 내가 감독님한테 한 단점을 난 도장님 이래서 싶고요. 그래서 되고 이런 것도 안 좋고 그렇지만 그래도 좋아. 함께 하고 싶어. 함께 하고 싶어. 근데 진짜, 이해가 되거든. 그래 나한테 그런 면이 있지. 맞아. 어. 나 이런 면 때문에 되게 괴로웠겠구나. 근데 나를 그럼에도 같이 하고 싶다고 얘기해주네. 와르르르르. 그러니까 와르르르. I'm your mother. 그러니까 날 에블린이라 부르지 마. 난 네 엄마야. 되게 말하는 장면 너무 좋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인물 하나 빼먹었잖아요. 라따구리. 라따구리. 저는 라따구리 난 천재라고 생각해. 맞아요. 왜냐면 초반부에 엄마가 라따뚜이를 라따구리라고 잘못 표현하는데 그거 가지고 가족들이 비웃잖아요. 근데 결국엔 이게 진짜로 맞아. 다른 차원. 새로운 차원이었어 그냥. 그 기서는 라따뚜이가 아니라 라따구리였어요. 라따구리가 저는 진짜 신스틸러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그러니까 너구리가 머리 위에 올라가서 조종을 하죠. 요리를 하게끔. 그렇죠. 진짜 그 애니메이션 라따뚜이처럼. 너무 귀여워. 근데 그 라따구리가 들어가면서 저는 더 풍성해졌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서 보면 다른 차원에서 만나게 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네. 물론 남녀 간의 사랑도 있지만 엄마와 자식의 사랑도 있고 그리고 너구리와 인간의 사랑도 있고요. 그리고 여성과 여성의 사랑도 있어요. TV 속 모니터에 등장한 거긴 하지만 인종을 초월한 맞아요. 사랑도 있고요. 그러니까 진짜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것들을 뛰어넘는 사랑을 다 담아서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리고 앞에서 뿌려놨던 떡밥을 뒤에서 다 수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는 말이 아니었던 거야. 그리고 점퍼 중에서도 그 SM을 즐기는 점퍼가 있었잖아요. 앞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냥 서재에서 이제 뭐 약간 SM을 즐기고 나오는 남자. 그 사람도 뒤에서 보니까 그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그 순간 엉덩이를 때려줄 때 행복을 느끼는 그래서 그 표현으로 이제 다정함을 베푼다거나 하는 앞에 등장했던 조그마한 어떤 씬들을 뒤에서 다 답을 제시하면서 정리해주는 그 마무리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 맞아요. 정말 뿌려놓고 수거를 너무 잘했어. 그쵸. 저 딱 두 번째 관람했을 때 첫 장면에 로고 나올 때 눈알이 팍 나오거든요. 네. 그때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부터? 맞아요. 눈알도 너무 좋았죠. 네. 그냥 눈알도 다정함을 맞아요. 아주 낙관주의라거든. 그렇죠. 그게 이제 그냥 웨이먼드가 장난처럼 이렇게 어디다 붙였던 눈알인데 그 뒤에 계속 나와 눈알이. 네, 그래서 그런 오브제도 그냥 소품으로 쓰이고 마는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고 그걸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감독들의 그런 연출 방식이 너무 좋았어요. 맞아. 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셜록님이 언급해 주셨던 명대사로 조부 투바키의 마음을 되돌리고 딸 조이의 마음도 되돌리고 웨이먼드에게도 다정함을 보여주면서 저는 이게 꼭 비단 가족에 대한 마음을 넘어서 진짜 가까이 있는 모두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정말 큰 차원에서의 다정함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잘 어쨌든 봉합이 됩니다. 잘 봉합이 되고 디어드리와도 마음을 잘 나누게 되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 다 끝나고 마지막 3부에서는 이제 시간이 지났죠?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정리된 그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이번에는 딸 조이와 함께 이제 통역을 맡은 딸 조이와 함께 디어드리를 찾아가게 되는 장면으로 3부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쿠키를 또 불어 챙겨요. 그쵸. 앞에 나왔던 쿠키, 보잘것없는 쿠키마저도 되게 챙겨서 가지고 가는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디어드리를 만나가지고 이번에는 잘 정리됐네요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에블린의 머릿속으로 뭔가 순간 많은 소리들이 갑자기 스쳐 지나가고 다른 차원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여기에서 3부가 딱 끝이 납니다. 한꺼번에 라는 제목과 함께 네, 이 마지막 3부 뭐 다음 편을 예고하는 걸까? 그냥 나는
나는 이제는 그냥 이 감정을 내가 추스를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 능력이 있는 갖춘 사람이 됐다라는 걸 보여준 게 아닐까. 결국 왜냐면은 감독의 메시지라는 게 에블린의 입장에서도 사실 저는 그 마지막에 급 변화했잖아요. 에블린이 갑자기 키스하고. 맞아. 근데 사실 남편의 입장으로 보면은 자기는 그냥 똑같은 그 사람이었는데 와이프만 변한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자기가 이혼을 하자고 했던 걸 이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국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했던 사랑의 모습과 너무 이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그걸 내밀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에블린이 그 메시지 잘 받아들였고 너무 급변해갖고 나도 어색한 거야. 맞아. 나도 거기서 약간 닭살 돋았어. 어색했는데 이제는 에블린도 어느 정도는 이게 너무 자기가 사실 이제 이루지 못한 꿈과 맞아. 희망에 대한 어떤 이런 회한만 가질 게 아니라 좀 자기 주변에 내가 갖고 있는 좀 밝은 면도 보고 또 다정함을 잃지 않는 모습을 노력하는 거. 그 말이 있으면 뭐 다양한 차원에 있는 그 능력을 내가 끌어온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이제는 내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 좀 이런 메시지로 봤어요. 저는 첫 장면에서 조이랑 싸우지 않았더라면 벌어질 그런 같이 세무조사를 받으러 가는 장면이 한꺼번에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든지 메타버스 평행 우주를 갔던 결과 다시 현재로 왔고 나는 이 현재를 선택했고 그것들이 너무 첫 장면과 그러니까 화해라는 이거 하나만 가졌을 뿐인데 완전히 변했던 그런 게 너무 장면의 그 뭐라 하죠? 수미상관이 완벽했다. 노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밝게 웃으면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 네,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이 저는 진짜 원탑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누가 부르는 듯한 하는데 딱 거기서 끝나요. 맞아요. 근데 어머니들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바쁘시다가 부르면 했던 게 근데 그 사실은 또 판타지적 요소를 가미하면은 평행 우주를 다 돌아보고 여기 오신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아, 우리 어머니 다른 세계에 살다가 다시 오신 거지 막 이런 느낌도 받게 되고. 네, 그리고 어쨌든 이 경험을 하면서부터 내가 한 번에 동시에 여러 삶들을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내가 선택했던 것과 선택하지 않은 것에서 남는 후회들도 한 번에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후회하지 않는 것, 후회하지 않는 선택, 후회하지 않는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순간 확실하게 이제 깨닫게 되는 지점이 아니었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와, 근데 너무 재밌다, 영화 얘기. 너무 재밌어요. 네. 또 진짜. 나왔으면 좋겠다. 감독님들, 다니엘스 감독님들 기대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 영화에 대한 한 줄평 나누면서 마무리해볼까요? 저는 일단 내 주변에 참 영웅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웨이몬드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다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인상으로만 봤을 맞아. 때는 나한테 어떤 되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내가 보지 못하는 세상을 대신 봐주고 나에게 이제 말로는 아닐지라도 보여주는 약간 다 영웅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에 대해 감사함을 많이 느끼게 됐고 그냥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가 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냥 be kind.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비카인드. 나 제가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머리를 굴려야 돼. 저는 유약한 사람은 없다. 그리고 다 지금 한 줄평이 아닌데요, 그러면? 아니에요. 해주셔도 돼요. 해주셔도 돼요. 유약한 사람은 없고 다들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구나. 요걸 느꼈습니다. 한 줄평.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정함을 보여주세요. 저도 보여드릴게요. 그거인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저도 도와드릴게요. 다정함. 네, 다정함을 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내가 일단 이베리코로 보여줄게.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한 한 줄평을 누군가 이렇게 써놨는데 B급을 가장한 S급 영화라고 그렇게 써놨는데 진짜 맞아요. 맞아요. 이거 S급 영화 맞고요. 개봉관이 많지 않아서 볼 기회가 많지 않아서 관객들이 많이 들지 못했는데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상영을 하고 있으니까 꼭 가까운 상영관에서 더 늦기 전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강추합니다. 강추합니다. 네. 작가님 어떻게 북신의 살롱과 2주 동안 함께 했는데 네. 어떠셨어요?
되게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깊게 얘기하는 게 경우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뭐 환승연애 꿀잼 이렇게까지만 가는데 애청자시라. 근데 그게 왜 꿀잼인지 어떤 점에서 꿀잼인지 이런 얘기 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고요. 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며 무기력이 좀 어느 정도 많이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으며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저희도 작가님과 이렇게 깊은 대화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특히나 이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를 선정해 주신 것에 대한 이제 큰 절을 올리고 싶고요. 책도 되게 좋았고, 네, 책과 영화 언니들, 네, 이 시간이 지나도 한번 다시 챙겨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1월의 마지막 방송이고요. 저희 이제 연말에 예, 올해 다 보내는 그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네요. 철롱님. 전 상담 잘 받고 올게요. 네, 상담 잘 받으시고 저희는 12월에 진짜 겨울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 안녕.